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0월 시장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생각해봐야 할 이슈가 있는데 바로 이 정치적인 불확실에서 특히 미국 시장의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어서 말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최근 들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얘기 계속 뉴스에 나오기 시작을 하죠. 네, 예. 그런 관점 쪽에서 뭐 다 아시는 뉴스다 보니까 예. 내용들은 생략을 하고요. 네. 특히 이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일단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하원 과반을 넘어야 되는데 한 218명이 필요한데 민주당만 235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 미국인의 55%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일단 여러 가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흐름들인데, 일단 미국 대통령이 임기 도중에 물러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대통령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쪽에서 수정헌법 쪽에서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작년에도 그랬지만 일부 의원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신적인 어떤 감정도 의뢰해야 된다라는 네. 관점들이 나오면서 네. 얘기는 제기가 됐지만은 아직 이쪽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탄핵인데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절차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 무엇보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서 소추가 결의가 되는데 그게 이제 과반 이상 동의를 해야 넘어가는 구조죠. 그러면서 이제 상원 쪽으로 가서 일단 중요한 게 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재판 쪽에서 이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배심원 역할도 그리고 또 어떤 재판관 역할도 하는 역할이 나오게 되고요. 게다가 상원의원의 3분의 2라고 하는 67% 이상이 동의를 해야 어떤 탄핵이 결정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절차나 경과 상황들은 그렇게 쉽게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과거 탄핵 국면과 시장의 영향을 보게 되면 탄핵으로 이끌어졌던 대통령이 세 분이 계셨었죠. 네, 네. 예, 이제 닉슨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게 지지율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지율에 따라서 어떤 사임이나 탄핵을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임이나 아니면 결과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들인데, 또 하나 주식시장의 영향을 보게 되면 일단 어떤 닉슨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에 따라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때 나왔던 경제 상황들이 더 중요하다. 특히 닉슨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유가 급등에 따른 영향권들이 더 심했던 상황들이고요. 이 클린턴 대통령 때는 IT 버블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떤 금리와 관련된 쪽이 완화적인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했을 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권들은 아무래도 경기가 위축되는 시기다라는 쪽에 대해서 먼저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대한 영향력 여파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엇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 쪽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특히 네. 일단 여론을 환기를 시키면서 기존의 어떤 지지층을 결집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쉽게 말하면 때리기, 그러니까 즉 중국에 대한 압박들을 계속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무게를 실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앵커님께서도 얘기하셨던 네. 지지율과 관련된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워렌 후보까지 흐름을 봤을 때도 여전히 지금 동향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지지율이 밀리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층을 결집시키거나 아니면 또 완화시키는 역할 쪽에 감세라든가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카운터 파트인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간 끌기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네,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같은 경우 각국의 지표가 부진한 상황 쪽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은 늘어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아직 어떤 경과되는 상황들이 그렇게 썩 시장에서는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실질적으로 탄핵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끄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일단 염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점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탄핵 이슈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거 받아들일지 그 이후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탄핵 가능성이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지 뭐 약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의 흐름들 정전의 불확실성이 증대할 수 있을지 그 여부도 잘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의 생산 그리고 소비국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육류 파우동 여러분 잘 아시죠?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 이슈 지금 많이 얘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또 대처를 해봐야 될까요? 중국 쪽의 이야기지만요. 예. 네, 국내에서도 발병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련주나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가장 먼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유럽 쪽으로 넘어가서 대표적으로 동유럽 쪽이죠. 이쪽을 초토화시키면서 이제 아시아로 넘어와서 중국 그리고 이제 북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발병의 흐름들로 봤었을 때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글로벌 돼지고기 생산량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발병한 2018년도부터 어떻게 보면 좀 급감하는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즉 수요는 그대로나 아니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더 늘어날 텐데 그 공급량이 이런 식으로 생산량 자체가 질병으로 인해서 꺾여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세계 최대 생산과 소비국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타격을 받다 보니까 수입량을 증가시키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중국 소비 같은 경우도 미국과 유럽을 합친 소비의 2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대국인데 여기서 이제 작년에서 1억 5천만 마리를 돼지를 살처분을 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중국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수입을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돼지고기 도매 가격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1월 달부터 발병과 함께 나왔던 강한 변화들은 오히려 어떤 9월 달까지 이어졌었을 네. 때 지금 77% 연초보다 강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렸던 돼지 사육두수도 급감하는 현상들이 나온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에 따른 여파들은 일단 중국은 아무래도 일당 체제다 보니까 인민들의 불만이 커진다. 당연히 네, 정권 유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량을 늘리고 지금 한 작년 대비해서 76% 늘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중국 정부의 비축량도 방출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이제 무역 분쟁 관련된 또 이슈 쪽에서 미국산 돈육에 대해서 관세도 면제할 정도로 거기다가 대두 수입도 물론 큰 차원에서는 미국의 농산물을 늘린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미세한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이런 대두 수입을 늘려서 다시 한번 돼지를 생산하는 데 집중해야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뒷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을 끼칩니다. 대표적으로 시카고 상품거래소 쪽에서 돈육 선물도 한 4.5% 정도 상승을 하고요. 대체 육류라고 하는 닭고기, 소고기까지도 같이 급등을 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글로벌 닭고기 공급의 가장 1위 국가인 브라질 쪽에서 특히 닭고기 같은 경우도 수출량이 중국 쪽에서 30% 이상, 닭고기 소매 가격도 16%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호주도 고기, 육류 관련된 쪽에서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각국들은 차라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것보다 중국의 비싼 가격에 수출해서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을 늘리겠죠. 근데 해당 국가는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부담은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뚜렷해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 식품 물가 상승률과 이제 연간 인플레이션율의 흐름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요. 일단 식품 물가 상승률이 급등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동반 물가와 관련된 부분들을 자극하기 시작해서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시점 쪽에서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될 시점들인데 오히려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경기부양책을 쓸 때 좀 주저하게 되겠죠. 네. 그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정부 정책적인 대응에 한계가 나온다라는 관점들이 가장 피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관련주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중국 양돈 업체 가격 같은 경우도 주가가 벌써 올해 초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 다시 가격이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긴 하지만은 일단 국내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같이 이런 비슷한 현상들을 이어갔는데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어떤 구제역이나 조류독감과 같은 흐름들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겠죠. 특히 과거의 구제역 발생 초기에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 관련된 가격들이 한 4개월 정도 지속을 하다가 급락을 했던 경험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떤 그럴 가능성에 대비 움직이면서 테마주 관점 쪽에서 국내 종목들도 움직이는데 어떤 지금 기조로 봤었을 때는 단순하게 어떤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을 염두를 하시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가급적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대응하는 전략들이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와 함께 가장 중요한 거는 국내에서도 신선식품 중심의 물가가 같이 상승되는지 이런 어떤 압력들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국이 전 세계 돼지고기를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돈육 파동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투자 유의 사항까지 좀 전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